안녕하세요. 예리엘 잉글리시의 회화에서 헷갈리는 문법 쉽게 설명드리는 헷갈 문법 조쌤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가지고 왔어요. 투부정사가 명사랑 형용사랑 부사로 사용되는데 이제 마지막 시리즈인 부사를 설명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명사랑 형용사로 사용되는 것들은 내용이 조금은 간단했지만 부사용법으로 사용되는 투부정사는 의미가 좀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딱 세 가지만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투부정사 용법의 부사용법의 의미 세 가지. 첫 번째 목적, 형용사 수식, 감정의 원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총 6개의 의미로 부사용법이 사용될 수는 있는데 일상회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빈도가 가장 높아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용법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일단 각 의미를 따져보기에 앞서서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부사라고 하는 품사 자체는 명사를 뺀 동사, 형용사, 부사, 심지어는 문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투부정사의 부사용법도 마찬가지로 쓰여요. 문장 전체를 꾸미거나 형용사를 꾸미거나 할 텐데 용법 세 가지, 목적 혹은 결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감정, 원인, 형용사, 수식 총 6가지, 총 6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되기는 합니다. 이게 해석도 다양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어떤 문맥으로 사용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목적이라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사 용법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문장에서 쓰이냐면 이런 문장인 거죠. I went to the gym to work out. 나는 운동하기 위해 체육관에 갔어. 운동하기 위해서 또는 He saved some money to buy a new car. 그는 새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았다. 자, 문장을 보시면 투부정사가 목적 용법으로 사용이 될 때 문장이 거의 끝나갈 때쯤 마지막에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I went to the gym. 나는 체육관에 갔다. 라고만 말을 해도 되죠. 그런데 체육관에 뭘 하려고 갔는지 그 목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를 붙이는 거죠. To work out. 운동하려고. 또는 He saved some money. 그는 돈을 좀 모았어. 근데 뭐 하려고? To buy a new car. 새로운 자동차를 사려고. 한글말에서는 그 투부정사의 해석 부분이 문장 중간에 끼어 있지만 영어에서는 문장에 대한 내용 끝나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덧붙여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문장 안에서 목적이 뭔지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투부정사 부사용법으로 쓰였고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회화에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를 말하고 싶으면 투부정사 목적 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형용사 수식입니다. 말 그대로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데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어떤 뜻이냐, 어떤 문장이냐, 이런 문장이죠. This water is safe to drink. 이 물이 마시기에 안전하다. 또는 Russian is difficult to learn. 러시아어는 배우기 어려워. 자, 어떤 특징이 있나요? 형용사가 나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 형용사가 어떠하기에는 이라고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보입니다. 투부정사는 부사용법일 때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The water is safe. 그 물 안전해. 근데 뭐 하기에 안전하다는 거냐면 마시기에 안전해. The water is safe to drink.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하기에 어떠하다 라고 말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투부정사 형용사 수식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형용사의 뒤에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감정의 원인입니다. 얘 해석을 이렇게 뭐뭐 해서 뭐뭐 하게 되어 라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맨 처음 영어를 배울 때부터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이런 거죠.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근데 nice, 기분이 좋다, 반갑다 라는 뜻이죠. 근데 뭐 해서? 뭐 때문에 반갑다는 겁니까? To meet you.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인 거죠. 이렇게 투부정사가 원래 저희가 되게 맨 처음부터 영어를 배울 때부터 했던 표현이에요. 되게 기초 표현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죠. 또는 I was glad to get your present. 너의 선물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뻤어. 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감정 표현의 뒤에 등장을 합니다. Nice, happy, glad, sad, upset, surprised, disappointed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의 뒤에 투부정사가 붙어 있다. 그러면 어떠하게 되어서
기쁘다, 행복하다, 슬프다, 실망스럽다, 놀랍다 등등의 의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만을 얘기를 했어요. 그 이외에 결과, 이것도 되게 많이 쓰여요. 판단의 근거 또는 조건,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가 더 있지만 사실 일상적인 회화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오늘 설명드린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연습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한글말과 좀 어려울 것 같은 표현은 제가 영어로 넣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pause 누르고 정지 버튼 누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영어로 만들면 좋을까?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embarrassed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정지 버튼 누르고 영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I was embarrassed to hear the news. 자, 당황스러운 건 감정이죠. 그쵸? 그래서 감정의 원인 용법을 사용해주면 되는 문장인데 embarrassed 다음에 투부정사 넣으면 됩니다.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도 눈치채셨죠? 뭐뭐 하게 되어서였죠.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라는 부분이 영어에서 투부정사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to hear the news 라고 만들어집니다. 문장 만드실 때는 주어 동사부터 만드시면 좋아요. 나는 당황스러웠다.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렇게. 두 번째 문장. 데이빗은 지나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로 왔다. 자, 그럼 주어가 누구냐면 데이빗죠. 그리고 서울로 왔다니까 처음에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David came to Seoul이 되겠죠. 근데 그 뒤에 to meet Gina라고 목적을 설명하는 투부정사가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투부정사 이번에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 Gina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 바로 가볼게요. 한 입에 먹기엔 그 빵은 너무 커. 자, 이거 투부정사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한글말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이셔야 만들기 편하실 거예요. 뭐뭐 하기에 보이죠? 그래서 문장은 이렇게. The bread is too big to eat in one bite. 한 입에 라는 말이 in one bite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 빵이 너무 커. The bread is too big. 그 다음에 투부정사 to eat in one bite. 자, 그럼 네 번째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기 위해, to learn English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 went to the US to learn English 라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투부정사를 활용해서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에는, 뭐뭐 하게 되어서 라는 표현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투부정사가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엔 여러 가지 부사라는 품사가 원래 하는 것처럼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문장 전체 등등을 다 수식해주는 역할이에요. 필수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문장에서 생략해도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세 가지, 목적, 형용사 수식, 감정의 원인입니다. 목적은 뭐뭐 하기에, 그리고 문장이 만들어진 뒤에 그 문장의 목적을 나타낼 때 사용되고요. 형용사 수식,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을 하고요. 형용사에 붙어서 나옵니다. 다음, 감정의 원인은 뭐뭐 해서, 뭐뭐 하니, 뭐뭐 하게 되어 라고 해석이 되고요. 감정 표현, sad, nice, disappointed, angry, upset 등등의 뒤에 등장해서 그 감정을 왜 느꼈는지 그 원인을 나타내 줄 때 사용합니다. 자, 투부정사는 워낙에 내용들이 많지만 일단 회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내용들 위주로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동명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좀 차이점도 있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동사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준동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준동사의 두 번째 주자 동명사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왕초보도 쉽게 배우는 헷갈 문법.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문장 한 번씩 더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